좋아요, 구독. 네, 그렇다면 저희는 바로 나스닥부터 시장 대응하기 위한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명 마스터님 준비가 되셨나요? 네. 네, 나스닥입니다. 일단은 엔비디아에서 따뜻한 훈풍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지 않나 싶은데요. 지금 0.5% 상승했지만 계속해서 좀 개장 이후에는 음봉이 많이 출회가 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상황 함께 분석해 보면서 투자 전략까지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시향적으로 말씀을 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미국 이제 먼저 선발 주자를 했죠.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이 당연히 되는 건데 네. 그거 가지고 뭐 상당히 지금 상승폭을 너무나도 키웠단 말이에요. 그쵸. 그죠? 그리고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뭐 아시다시피 개인 소비 지출 PCE 발표가 있었어요. 좀 이따 제가 뭐 시향할 때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은. 자, 그런 게 지금 반영이 안 됐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게 지금 오늘 시장에 반영을 해주는 게 아닌가. 결국에는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자, 부채 한도에 대한 이슈는 일단 끝이 났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결국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바라봐야 될 인플레이션 관련 지표들. 거기다 이제 금요일 날 부채 한도 협상이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CME 패드 워치라고 하죠. 패드의 시계. 결국에는 그때 당시에 거의 그죠. 거의 지금 0.25 베이비 스텝이죠. 베이비 스텝이 거의 한 60% 조금 넘는 갑자기 이제 손바뀜이 이루어졌어요. 동결은 한 30% 정도, 한 35%에서 40%. 자, 그럼 그게 이제 한동안 계속 이어질 것이냐 아니면은 동결에서 무게를 실을 것이냐.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지표들을 보면서 나스닥의 어떤 투자 전략을 짜야 되지 않겠느냐. 일단 그렇게 시향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근데 기술적으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좀 재밌는 현상이 있는데. 자, 이게 주봉입니다. 주봉. 딱 보시면 요때가 3월 28일이었어. 3월 28일. 이게 작년 3월 28일이죠. 자, 요때 고점을 찍다가 이제 4월 첫째 주죠. 4월 첫째부터 장대 음봉이 연달아 나왔죠. 그죠? 상당히 지속이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도 지금 상황이 좀 비슷하게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자, 일단은 어떻게 됐든 오늘 14,570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올라간 거죠. 그죠? 다른 3대 지수에 비해서는 나스닥 상승이 되게 컸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결국엔 엔비디아에 대한 어떤 기대감, AI 관련해서 너무나도 상대 다른 이제 3대 지수에 비해서 상당폭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런 것들의 어떤 착시 현상이 오늘 조금 꺼지는 그런 상황이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자, 그럼 과연 이런 현상이 지속이 되면 자, 어떻습니까? 이번 주는 어떻습니까? 일단 6월 달에도 걸쳐져 있죠. 그죠? 일이 결쳐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하고 아까 저때하고 이때와 상황이 비슷하게 전개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엔 비농업이 좋게 나왔죠. 일단 PC는 안 좋게 나왔단 말이에요.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상당히 높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럼 거기에다가 비농업까지도 예상치보다 상회를 해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엔 이번 주봉이 음봉으로 바뀌면서 요때 상황을 재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떻게든 여기 제가 8월 15일 가격대를 여기 돌파하는지 안 하는지를 제가 확인을 반명히 하자라고 말씀드렸어요. 14,000을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14,000을 만약에 돌파를 한다면은 상승세가 어느 정도는 이어질 수 있겠다. 당연히 뛰어넘었어요. 뛰어넘고 오늘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죠? 14,400 라인에 있는데 오늘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하락세가 약간은 유효해 보입니다. 여러 가지 정황상 호재보다는 약간 좀 안 좋은 시그널들이 좀 보여지기 때문에 다른 3대 지수와 비교했을 때 그런 현상이 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작년 3월 달, 4월 초죠. 4월 초하고 6월 초 그때와 상황이 비슷해 전개될 가능성이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있어 보인다. 그렇게 제가 주봉 갖고 설명을 좀 드리고요. 자, 그다음 일봉하고 주봉은 의미가 없으니까 뭐 분봉을 한번 볼게요. 네. 분봉을 보시면 이게 오늘 갑작스럽게 움직인다면 차트가 좀 이렇게 원만하지가 않은데. 그렇죠. 그죠? 오늘 이제 막 이 갑작스럽게 움직이니까. 자, 지금 보시다시피 어떠세요? 자, 일단은 오늘 그 갑자기 그죠? 21시 30분이죠. 그때 이게 뭐 주연 지표 발표도 없었어요. 그리고 14,570을 딱 찍어 버리더니 어떻습니까? 윗꼬리가 달리면서 그죠? 제가 이제 그 기법 설명드린 거였어요. 이제 몸통에서 이제 하막으로 내려갈 때 몸통이죠. 몸통에서 30에서 50% 정도 저항을 받아준다면
하락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캔들을 봐도 그게 여실히 나타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평선 기법상으로 봐도 정확히 답이 나옵니다. 뭐냐면 자, 매도의 어떤 시그널이 올 때는 그러니까 5일 이평선이 상단에 무조건 위치에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연히 상단에 위치를 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바로 위에 20 밑에 20일 이평선이 있었을 때 매도에 대한 어떤 이평선 배열이 가장 좋은 어떤 배열이다. 여기서 제가 다시 말씀드린 역배열하고 정배열이 있습니다. 역배열, 정배열. 자, 이거는 이론에 근거한 거예요. 이론에 근거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이론을 여기다 접목시키면 안 됩니다. 그거는 이론이 그렇다. 현실은 다릅니다. 이론하고 현실은 다르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쨌든 21 이평선에서 바로 있다 보니까 데드 크로스가 나와줬죠. 그래서 장이 열리기 20, 30분에 약간의 어떤 등락이 있었지만 결국은 대사적으로서 하락으로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들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상당히 이제 박스권, 그죠? 위로 갈지 알 때 방황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좀 더 지켜보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렇게 기술적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자, 오늘 또 진입가 드려야 되겠죠. 진입가가 이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60일 이평선이 가장 어떻습니까? 단기 변동 라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결국에는 14,500에서 14,500이 되겠네요. 14,500 정도가 자 14,500에서 한번 잠깐만요. 네, 선이 여러 개가 그어졌죠. 아이고. 네. 잠깐만요. 네, 다시 한번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나스닥 차트 트레이딩 넘어왔네요. 전략 오늘 네. 진입가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자, 여러 가지 지금 이제 걸쳐 있는 지지와 저항대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제 결론은 딱 중간값을 우리가 딱 얻어야 되겠죠. 그래서 네. 이거 14,500 라인, 그죠? 14,500 라인이 오늘 변곡 라인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올 때까지 무조건 기다리십시오. 기다리시고 만약에 이게 돌파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14,520까지는 한번 더 보셔야 돼요. 그래서 14,500에서 저항. 적어도 5분봉, 그죠? 2번에서 3번은 어떤 저항 받는 거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투자 전략을 가지고 하실 거를 권장해 드립니다. 그리고 일봉도 오늘 좀 확인을 좀 하셔야 되고요. 일봉이 음봉으로 만들어지는 양봉. 아직은 뭐 양봉에 왜냐면 오전부터 너무나도 많이 올랐죠. 오전부터 1%대부터 해가지고 상당폭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다른 3대 지수하고 다르게. 그래서 나중에 그것도 제가 수익 낼 때 그때 3대 지수 비교 설명을 더 해서 어떤 근거로 또 여러분들 설명드리면 우리 시청에 투자하는데 상당히 용이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14,500에서 매도 짧게 가져가셨네요. 변동 한 6월 1일까지는 상당히 변동폭이 짧을 수 있기 때문에 괜히 뭐 크게 수익 내실 생각 하지 마십시오. 나스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아요, 구독.